먼저 이제 한미동맹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죠.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쇠사슬에 체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까지 한미 동맹이 삐걱거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또 주한미군에 의지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라고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가 동맹 관리에 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겁 잔뜩 먹고 트럼프 만나러 갔다가 트럼프가 웃으면서 너 똑똑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잠시 그 속내를 버리고 있다가 이제 속내가 다 나타나는 거죠. 역시 이재명은 좌파 사회주의자다. 결국은 주한미군이라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 엄청난 중요한 성과가 있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을 대놓고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외국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지금 한국의 군대 상황이 자주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전자권을 다 가져가서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완전히 망각시키는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김정은은 뭐 문재인 때도 한국 문재인을 소대가리로 비유하고 삶은 소대가리로 하고 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도 통일 필요 없다. 너 비핵화 얘기하려면 아예 우리하고 그냥 섞기도 싫다, 말 섞기도 싫다 이런데 손은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관세 협상 들어가서 한반도의 핵심적인 역할은 대한민국이 핵심 역할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한다고 넘겨버렸어요. 이 엄청난 중요한 얘기예요. 이번에 유엔 가서 저는 오늘 A 주시에서 유엔 발언을 볼 텐데 잘못하면은 좌파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은 핵 가질 의지도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가지면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하고 그분 돌아가셨었어요. 그러고 노무현 문재인을 하면서 핵의 경량화 고도화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국정원장 총리,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등등 친북 1세계 이제 내각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지금 미국 일각에서 일어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북한을 우리가 안보적인 확실한 안보 담보가 없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그냥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 동의를 얻지 않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게 탄핵감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인 엄청난 위난의 시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그런 뉘앙스들이 지금 주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기 전날 외국 군대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주 국방을 못한다는 게 굴종이다까지 얘기했어요. 그건 뭔가 이번에 어떤 선언을 할 것 같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이 전반적인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핵 인정을 하는 상황으로 가면은 혼란은 끝없이 다가간다. 트럼프야 그렇잖아요. 김정은 만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국민과 국가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이재명 정권에서 그런 형태를 취한다. 저는 그게 바로 이제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또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이번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한중미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골든타임이 아니라 좀 추락의 시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십니까? 경주 에이펙을 유치한 게 윤석열 정부에서 유치를 했잖아요. 본인은 뭐 별로 탐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경주 에이펙의 지금 분위기로는 오히려 주인공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행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나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올 경우에, 또 트럼프가 판문점이나 가서 김정은하고 서로 만나는 상황들이 오면은 에이펙은 다 묻혀버려요. 지금 뭐 경주 에이펙이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와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만, 저는 에이펙 자체가 이 정치적으로 다 묻혀버리게 가능성이 있겠다. 거기에서 이재명의 역할은 없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에이펙에 형식적으로 와서 주인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온다는 얘기는 해요. 트럼프 뭐 미국 쪽에서도 시진핑도 올 거야 이래 얘기하는데, 관세 협상 문제가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은 오겠습니까? 오히려 엄청난 그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그 하나의 압박 도구가 에이펙에 트럼프가 참석 안 하면은 시진핑이 오겠어요? 그런 입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펙의 잔치를 경주에서 열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이게 이재명 정권이 지금 하는 행태로 가지고는 에이펙이 나무잔치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래 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아직 한 40일 남아 있잖아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리를 어떻게 잘 해나갈 거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제대로 정리가 될 거냐, 또 하나는 북한이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고 우리를 주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베트남 그 북미 회담 이후에 있었던 김정은 정권하고 지금의 정권 달라요. 헌법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있습니까? 왜 있다고 보냐 그러면,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종북 정권, 이 사회주의 이재명 정권에서 북핵을 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또 그걸 바라고 있는 일부의 미국 정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담보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정상들의 이 회의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게, 정상회의에서 한마디 던져야 될 말과 던지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이 부분을 던질 때는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를 확실히 하고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핵 보유국 인정을 서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은 그러한 바탕을 까는 거죠. 왜 자기들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반대를 안 한다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되면은 대한민국의 그 북한의 핵에 대한 공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공포는 엄청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핵 테이블을 핵을 테이블로 위로 올려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할 거냐, 핵을 개발할 거냐, 안 그러면 전술 핵을 배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한반도에 중요한 핵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를 미국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에 던진 그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경솔했다. 저는 그래 봐서 이재명 정권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상태에 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서 이제 북한 핵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문제보다는 물론 형식적으로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에 의해서 비핵화 전제를 깔았지만은 트럼프의 속내는 또 다른 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여야 간에 저가 힘 있다고 그냥 국민의힘 야당 뭐 그냥 덜러리 씌우고 추미애나 정청래 같이 저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굉장히 이미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헌법으로 통일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주적으로 제1공격 대상으로 정했잖아요. 그런 상태, 그 베트남 회담 때, 북미 회담 때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뭐 정동영이 하는 얘기라든지 국정원장이나 이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가 보면은 야, 이거 대한민국이 큰일 났구나. 안보 문제에서 큰 구멍이 이제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핵에 대한 우리 입장을 좀 잘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관세와 통화스와프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요구를 견제하기 위한 명분인 뿐 자칫 3,500억 달러 투자 못하면 한국은 외환 위기가 올 것이다 라면서 불안심만 키울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통화스와프 문제는 늦었어요. 3,500억 불 투자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의 사항들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강유정이 뭐 합의문 없을 정도로 협상을 잘했다. 거짓말이에요. 강원식 대통령실도 그거 전부 다 미국이 다 컨트롤한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런 안일한 협상을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국이 4천억 불밖에 안 돼. 돈은 3,500억 불을 줘야 돼. 그 은행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니 미국이 안 된다 그래. 그러면은 돈을 어디서 줘요? 그러면 바로 외환 보유국이 500억 불 정도 안 되면 우리 외환 시장에 직격탄을 맞죠. 그러면 그런 정도의 3,500억 불 정도 500조 가까이를 퍼주는 상황이 되면은 이미 통화스와프 문제를 미국에서 풀어달라. 이렇게 협상에서 얘기를 해야죠.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 미국으로 봐서는 누구 그 당시에는 얘기 안 하더니 지금 무슨 또 통화스와프 얘기를 하냐. 이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세 협상을 잘된 걸로 국민을 속인 것도 잘못했지만은 협상에 협자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500조라는 전체 6천억 불이니까 800조잖아요. 이제 기업들 투자까지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협상 자체가 순서가 뒤바뀐 거야. 협상 테이블에 아까 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깔고 뭐 페이스메이커든 피스메이커를 얘기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를 미국에 넘겨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런 미국에 넘긴 상태가 됐고 또 돌아와서 유엔 가기 전에 이거 외국 군대라는 표현을 주한미군을 하지 왜 외국 군대라고 표현을 썼냐고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협상할 때 그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가 3,500억 불 투자하려면은 우리 외환 보유국이 4천억 불밖에 안 되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통화를 안정되게 외환을 보유할 수 있는 외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IMF를 당해본 나라잖아요.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그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는 너 무슨 소리 하냐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나기도 곤란해요. 왜 만나면 트럼프 너가 왜 협상 다 해가지고 잘 됐다고 너가 선언하고 끝났는데 왜 진행을 안 하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이재명의 발언을 잘 예의주시해야 돼요. 만약에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합의문을 썼으면 자기는 탄핵당했을 거다. 그러면은 국민이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민은
아니 네가 탄핵당할 상황이 아닌데 너 협상 잘했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뭐 다 뭐 했는데 왜 탄핵 얘기를 하지? 그것은 쌀하고 소고기 문제를 너가 덮은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비공개 때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탄핵까지 거론할 수 있는 비공개 때에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걸 속이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국 1년 예산 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에다가 이제 또 줘야 되고 또 뭐 기름도 사오고 투자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를 속인다? 그건 엄청난 그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안 거야. 요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떨어지잖아요. 그 뭐냐, 너가 협상 잘했다고 온 언론 방송이 떠들더니 지금 와서는 엉뚱한 소리에 탄핵당할 뻔했어. 탄핵당했을 거 이따위 소리 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또 속았구나. 이번에 유행 가서도 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이가 국민을 무엇을 속이는가 그걸 캐야 되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재명이 거짓말인 게 100일 동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놔가지고 야 대한민국의 국운이 권리가 있는 북핵 문제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에 완전히 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관세 협상 문제를 국민을 속인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문재인 때 김정은이 USB 판문점 USB 준 것과 버금가게 이재명의 관세 협상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게 뭐 있느냐.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를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쿵닥쿵닥 하면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밝혀라. 이번에 유행 갔다 와서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도대체 관세 협상의 문제가 뭐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금 25% 지금 일본보다도 5%더 15%니까 10%더 관세를 내고 가야 되느냐. 그러면 자동차도 내주고 반도체도 내주고 철강도 내도 다 내줬는데 관세 협상에서 얻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때가 됐다. 그러한 거를 언론 방송들이 통신 3법에 의해서 장악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모르게 됐어요. 국민들이 이 8천억 원 정도 되면은 이제 8천억 불이죠. 그러니까 800조 정도가 6천억 불, 800조 정도가 되면은 국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된다. 그것을 속이려고 하면은 큰 재앙이 온다. 저는 그렇게 좀 경고를 해주고 싶어요. 네.